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 정말로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르네상스가 펼쳐졌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일정에서 본인의 시즌 9호 골이자 프리미어리그 8호 골을 터뜨렸는데요. 이날 득점으로 인해 두 자릿수 득점에 근접한 황희찬 선수, wolverhampton의 확실한 해결사로 등장하면서 wolverhampton의 프리미어리그 탑10 진입, 그리고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도전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영국 현지 언론들, 현지 팬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운데요. 공식 최우수 선수로 평가됐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냉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마무리에 대한 찬사도 있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번리전 활약 어땠는지, 영국 현지의 반응은 어땠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 2경기 연속 패배로 인해 잠시 주춤했었는데요.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5번째 승리, 5승 3무 7패를 기록하며 승점 18점을 얻었습니다. 전반 42분에 터진 황희찬 선수의 결승골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X 계정에서도 이날 경기 결과를 소개하면서 황희찬 선수의 골 셀레브레이션 사진을 메인으로 올렸고, 황희찬 선수가 리그 8호 골을 통해서 몰리뉴 경기장에서 올 시즌 내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 승점 18점에 도달을 하면서 10위 첼시, 11위 브렌트포드가 물론 아직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게 됐는데요. 특히 9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과 이번 15라운드의 맞대결을 펼치잖아요.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잡아줄 경우 울브스는 9위 웨스트햄과의 승점 차이를 3점으로 유지하면서 16라운드, 17라운드 일정에 가서 승리가 이어질 경우에는 10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탑10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개인적인 기록도 대단합니다. 올 시즌 리그 8호 골로 프리미어리그 현 시점 득점 공동 4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레드불 잘츠부르크 시절에 함께 호흡을 맞췄던 세계적인 공격수 노르웨이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처럼, 그의 득점력처럼 나도 보여주고 싶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포부를 밝혔었는데, 물론 홀란이 14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제 어느새 득점 차이가 6골로 줄어들었고, 득점 순위 2위에 있는 모하메드 살라의 10골과도 2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3위 손흥민 선수의 9골과도 1골 차이로 바짝 따라붙게 됐습니다. 현재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엔,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와킨스와 함께 8골로 공동 득점 4위인데요. 그야말로 커리어 하이, 본인의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고, 지금의 기세라면 충분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본인의 특급 도움이었던 페드로 네투 선수,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7개의 어시스트로 도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선수의 이탈 속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오히려 네투가 차지했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해서 그 역할과 도우미 역할과 해결사 역할을 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황희찬 선수의 클래스와 폼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황희찬 선수의 득점은 한 경기 몰아치기가 아니라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득점뿐 아니라 최근에는 도움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10월 이후 특히 황희찬 선수의 꾸준함이 빛나고 있는데요. 버밍엄 지역을 함께 연고를 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 특히 에스턴 빌라는 에메리 감독의 지휘 속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바라보고 있는 돌풍의 팀이잖아요. 10월 9일 에스턴 빌라와의 더비전에서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냈던 결정적인 골을 터뜨린 것에 이어 본머스전 어시스트, 뉴캐슬전 득점, 셰필드전 어시스트까지 황희찬 선수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터뜨린 바 있고요. 11월 A매치 기간에는 싱가포르와의 경기 5대0 대승, 월드컵 예선전에서도 득점을 했었고, 대표팀 일정을 다녀온 이후 풀럼전 득점, 그리고 이번 번리전 득점까지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근 10년간 울버햄튼 최고의 선수가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황희찬 선수의 강세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정한 이날 경기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는데요. 전문가 패널들이 선정한 10명의 후보에 당연히 결승골의 주인공 황희찬 선수도 이름을 올렸고, 현지에 10,000명이 넘는 팬들의 투표로 진행된 이 맨 오브 더 매치 결과에서 무려 83.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2위권 선수의 득표가 울버햄튼 골키퍼 벤틀리였는데 6.3%에 불과하니까 그 어떤 선수도 이날 경기 황희찬 선수만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지 팬들, 해외 팬들의 반응입니다. 통계 매체 폰몹 역시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황희찬 선수를 결정했는데요. 평점 7.8점을 받았습니다. 함께 공격 라인을 구성했던 사라비아도 7.7점, 쿠냐도 7.7점으로 황희찬 선수가 비슷한 평가를 받긴 했지만 결국 승부를 결정했던 중요한 골을 터뜨린 황희찬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평가가 따랐고요. 무엇보다 이 선발 출전한 공격 라인에서 물론 쿠냐 선수도 좋은 어시스트를 황희찬 선수에게 해줬지만 유일하게 황희찬 선수만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게리 오닐 감독의 신뢰, 황희찬 선수만큼은 뺄 수 없다라는
있다라는 것, 굳히기, 지키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역습을 노리는 과정 속에서 황희찬 선수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한 번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 라인에 암두니와 제이 로드리게스의 평점이 5.8점과 6.1점이잖아요. 이날 경기 양팀 통틀어 최고의 화력과 결정력을 보여준 선수가 황희찬 선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황희찬 선수의 득점은 쿠냐의 도움이 좋기도 했지만 문전 우측에서 황희찬 선수의 냉정한 결정력이 빛났던 장면인데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슈팅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대 골키퍼가 슈팅 방향을 볼 수 있었고 수비 라인도 견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기대 득점 값은 문전 근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0.19골, 득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9%에 불과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침착하게 성공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황희찬 선수가 그저 주워먹기나 받아먹기가 아니라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울버햄튼은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요. 주제사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다니엘 벤틀리가 골문을 지켰고요. 수비 라인은 토티 고메스와 크레이그 돛은, 막스 킬번이 3백을 형성했습니다. 좌우 윙백으로 우고 부에노와 넬손 세메도가 배치됐고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주안 고메스와 마리오 르미나, 최전방 공격수로 사라비아, 쿠냐, 황희찬이 배치됐는데 아시다시피 네투의 부상 이후 공격 라인 투톱을 가동하기도 했고 원톱을 쓰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교체로 들어와서 좋은 폼을 보여줬던 사라비아 선수가 꾸준히 신뢰를 얻으면서 선발 출전했고 이날 경기 소파 스코어 기준으로는 사라비아가 8.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공격 포인트는 쿠냐의 어시스트, 황희찬 선수의 득점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 사라비아의 기여도 충분히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팽팽한 경기였어요. 울버햄튼의 기대 득점이 0.83골, 번리의 기대 득점도 0.83골이었으니까 사실은 무승부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보는 것이죠. 볼 점유율 역시 홈팀인 울버햄튼이 51%, 원정팀 번리도 49%를 가져갔고 오히려 이제 전반전 막판에 황희찬 선수의 결승골이 나온 이후에는 후반전 내내 번리가 동점골을 넣기 위해 총공세를 퍼붓다 보니까 슈팅 숫자는 7대12로 오히려 번리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팀의 유효 슈팅 기록을 보면 4대3으로 울버햄튼의 결정력과 날카로움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빅찬스 기록을 보면 2대1로 그래도 울버햄튼이 더 많았고요. 양팀 모두 한 차례씩 빅찬스를 놓치긴 했지만 황희찬 선수가 빅찬스를 해결하면서 차이를 만들었고 또 양팀의 골키퍼도 나란히 3개씩의 선방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치열했던 경기, 아주 대등했던 경기에 균형추가 울버햄튼으로 기운 것은 황희찬 선수의 득점 덕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네투의 부상 이후 왼쪽 측면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 이날 경기도 가장 높은 곳에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 후방 지역 수비까지 두루 커버하면서 그야말로 전천후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골을 넣었는데 슈팅 숫자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골문 안으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다만 이날 경기는 번리도 좋은 경기를 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2차례 드리블을 시도하긴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진 못했고 다만 이제 2차례 슈팅 외에도 한 차례 키패스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64%였고요. 7번의 경합 중에 한 번밖에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공중볼 경합에서는 오히려 3번 중에 2번 승리할 정도로 또 높이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는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걷어내기 한 차례, 가로채기 한 차례, 태클 한 차례 등 수비 기록도 3차례를 기록하면서 팀 플레이에도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황희찬 선수의 주요 활약들을 살펴보면 오른쪽 측면에서 분명히 상대 수비의 압박을 쉽게 풀어내고 또 빠른 속도를 보여주면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전반 25분 울버햄튼의 첫 번째 기회를 황희찬 선수가 이끌어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을 때 무려 4명의 번리 수비수가 그 근처를 따라붙으면서 공간을 없애려고 했는데요.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수비가 한 명이 따라붙자 사라비아에게 넘겨줬죠. 사라비아가 이 공을 받은 이후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수비의 블로킹에 막혀서 차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 홀로 단독 플레이를 통해서 공을 상대 진영으로 끌고 올라가서 기어코 슈팅까지 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눈부신 플레이였고요. 27분 같은 경우에는 넬송 세메두가 폭발적인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고 여기서 또 한 번 사라비아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라비아가 왼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문전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해결하는 모습, 3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떨쳐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희찬 선수 쪽으로 많은 수비의 견제가 몰리고 또 쿠냐 선수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연계 플레이라든지 공간 창출 플레이를 해주면 그 빈 공간으로 사라비아가 들어와서 해결하는 것이 울버햄튼의 주 공격 패턴이었는데요. 37분에는 황희찬 선수가 직접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어서 쿠냐 선수를 향해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보냈는데 번리 수비가 몸을 던지는 6탄 수비로 차단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파, 패스, 크로스 등 황희찬 선수가 공격수에게 필요한 모든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번리가 오히려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전반 38분 오른쪽에서 넘어온 날카로운 컷백을 제이 로드리게스가 문전에서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간 것을 벤틀리 골키퍼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선방해냈고요. 튀어 올라와서 뒤로 흐른 공을 브라운힐이 재차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보냈지만 이 슈팅조차도 벤틀리가 막아내면서 주제사 골키퍼의 공백을 잘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희찬 선수의 골이 터지게 되는데요. 전반 42분 울브스의 공격 트리오의 합작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앙 공격수인 쿠냐의 이타적인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가 연일 빛나고 있는데요. 쿠냐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을 때 본인 쪽으로 수비가 달라붙었거든요. 이때 르미나가 함께 올라와 주면서 수비의 압박을 분산시켜줬고 그러면서 왼쪽 측면의 사라비아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오픈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쿠냐의 패스를 받은 사라비아가 문전으로 돌파에 들어갈 때 또 두 명의 버니 수비가 그쪽으로 몰리니까 다시 사라비아가 영리하게 순간적으로 마크맨이 사라진 쿠냐에게 공을 넘겨주면서 2대1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요. 여기서 쿠냐 선수가 오른쪽에 비어있던 황희찬 선수를 잘 포착하고 패스를 밀어줬습니다. 문전 위험 지역에서 슈팅을 막기 위해서 번리 수비 4명이 몰려있자 황희찬 선수 쪽으로는 큰 공간이 열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황희찬 선수의 득점력을 잘 알고 있는 번리가 황희찬 선수가 공을 확보했을 때 달려들면서 3-4명의 선수들이 황희찬 선수의 슈팅 동선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때 황희찬 선수가 바로 성급하게 슈팅한 게 아니라 잡아놓고 상대 수비가 몸을 던지는 것도 확인하고 살짝 한 템포를 늦추면서 골키퍼와 수비수의 사이 공간, 골문 구석 공간을 정확하게 보고 때렸습니다. 급하게 때리고 빠르게 때리고 그러다가 빗나간 게 아니라 수비의 움직임과 골키퍼의 움직임과 골문의 구석 위치까지 모두 체크하고 슈팅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황희찬 선수가 문전에서 얼마나 정확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지금 자신감이 넘치느냐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장면에 대해서 BBC에서 현지 취재한 샤문 하페스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very confidently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에어리어의 바깥 부분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중요했던 것이 BBC도 계속해서 황희찬 선수가 득점을 해내고 있다. 스코어링 런 컨티뉴스라고 하면서 문전에서 그의 쿨한 사이드 스텝으로 상대의 도전을 이겨냈다. 상대 수비 3명이 앞에서 버티고 있었고 1명이 달려들고 있었는데 그걸 침착한 볼터치, 발재간으로 사실상 제껴낸 거예요. 돌파를 한 건 아니지만 움직임을 역방향을 끌어내면서 슈팅 공간을 열어내는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황희찬 선수가 얼마나 침착하게 판단했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오히려 그냥 뻥 때리고 말거든요. 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마무리였던 것입니다. 영국 BBC는 이번 경기 황희찬 선수가 울브스의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보도했고요. 황희찬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다. 번리는 강등 위기에 빠졌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연일 펼쳐지고 있는 활약에 대해 조명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 게리 오닐 감독은 공격수들을 빼면서 굳히기에 들어갔어요. 79분에 사라비아를 빼고 벨레가르드를 투입했던 것은 벨레가르드 역시 좋은 공격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었지만 87분에는 공격수 쿠냐를 빼고 미드필드 트라우레를 투입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는 부상을 입은 부에노 대신 왼쪽 윙백으로 도어티를 투입했습니다. 결국에는 3톱 공격수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황희찬 선수였던 것이죠. 황희찬 선수가 울브스의 에이스로 등극하고 있는 가운데 후반기에 네투가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네투 황희찬 라인이 가동될 경우 황희찬 선수가 본인의 올 시즌 목표치라고 할 수 있었던 두 자릿수 득점, 리그 10호골을 넘어서 그 이상의 득점까지도 가능한 대단한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페이스라면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나란히 득점왕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펼쳐질 수가 있겠는데요. 12월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영국 축구 일정이 바쁜 한 달입니다. 12월 10일 일요일 0시에 울버햄튼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홈 경기로 16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12월 17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로 18라운드가 이어집니다. 12월 24일 밤 10시에는 첼시와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고요. 12월 28일 새벽 4시 43분 브렌트포드전 그리고 올해 마지막 경기로 12월 31일 0시에 에버튼과 홈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 이후 황희찬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2023 아시안컵을 위한 한국 대표팀에 차출될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 FA컵 3라운드 일정이 확정이 됐지만 이 경기는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 일정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1월 7일 0시에 울버햄튼이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로 FA컵 일정을 시작하고 토트넘 역시 이때 번리와 같은 날에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황희찬, 손흥민 선수가 떠나게 된 것이 울버햄튼과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정말 엄청난 비중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전성기가 열린 2023-2024 시즌 한준TV와 함께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과 해외 반응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